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229페이지. 자, 전자신체에 관한 얘기부터는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자, 일단. 자, 229페이지 봅니다. 자, 1번 문제. 자, 등기 신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틀린 거. 자, 보기 1번. 자, 틀린 거 찾아요. 자,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건 뺍시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광고서 촉탁에 해야 등기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 자,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등기소에 출석해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등기를 신청한다 요구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맞죠?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항상 일치합니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일치합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등기법에서의 권리자는 언제나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언제나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는요, 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민법상 권리자죠. 그럼 민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등기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매수인이 권리자 되는 게 일반적인데 매도인이 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도인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이잖아요. 민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와 등기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4번. 자, 종종 또는 문정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은요, 대표자가 신청하는 거 맞죠? 자, 5번. 자,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결정 전후에 등기원에 등기 명령할 수 있다. 자, 자, 법원은 등기를 명령할 수 있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등기를 명령하려면 어떤 상황? 이 신청 절차에서 명령하는 거 맞죠? 1번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신청 또는 촉탁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래 물었습니다. 자, 등기 될까 안 될까 이거 볼게요. 보기 1번입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란 말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자, 한 필의 토지 일부. 자, 부동산의 일부죠.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성립하지 않죠. 등기 안 되죠. 자, 3번. 자, 공유자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은 안 되죠. 지분만에 관한 이전은 되지만 보존은 안 되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자, 우리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청구권, 즉 가등기된 경우에 그 가등기된 청구권, 즉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가등기든 뭐든 재산권은 다 됩니다. 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자, 합유 지분에 관한 등기 절차는 없습니다. 합유 지분 등기를 안 하잖아요. 합유 지분 등기 안 한단 말입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만 합유 지분 등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 등기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보기 1번은요, 5번은 이런 말로 무조건 틀린다 이런 거는 외워버리세요. 왜 안 되는지 그런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이제 등기 절차 개시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일단 보기 1번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촉탁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자, 처분 제한 등기라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했을 때 그 보존 등기만큼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판결에 의하여 이자율 변경합니다. 자, 이자율 변경하는 거는 권리의 변경이기 때문에 원래가 공동으로 해야 되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근데 공동으로 할 사건을 판결을 받았죠. 판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자, 2번 틀렸고.
3번. 자, 취상권 설정 보존 청구권 말소는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 말소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이 공동이죠. 원칙이 공동입니다. 예외적으로 명의인이 직접 말소한다든지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없는 이상 원칙은 공동으로 말소합니다. 자, 4번. 자, 등기원의 과실. 등기원의 과실로 등기에 착오가 있을 때 하는 경정입니다. 자, 경정 등기는요, 당사자 과오라면은 내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등기관에 잘못했잖아요. 그죠? 등기관 과오라면은 그때는 직권으로 합니다. 자, 이미 경매. 자,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는요, 무조건 법원의 촉탁.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는 무조건 촉탁으로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도 좀 까다롭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닌 것은 이거 물었습니다. 자, 성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하는 지역권 등기입니다. 요역지 등기반의 지역권 등기. 자, 우리가 본래 적임이여 지역권이라 그러면은요, 성역지를 말합니다. 성역지. 자, 요게 본래 적임이 지역권입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권리니까 요 성역지 지역권 등기는요, 이건 당연히 공동 신청합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하고 나서, 그러면 그 등기를 실행하겠죠. 그죠? 공동으로 등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입니다. 성역지 등기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하고, 요역지 등기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직권 말소된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본등기 함으로 해서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했습니다. 자, 직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직권 말소했었잖아요. 이 등기를.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거 등기를 직권을 말소했으니까 그럼 본등기가 없어진다면 이거 잘못 말소된 거죠. 살아나야 되죠. 그럼 이 등기가 회복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회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말소했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했잖아요.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역시 직권이죠.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했다면 회복도 신청으로 하고, 촉탁으로 말소했다면 촉탁으로 회복하고,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직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관할이 달라. 다른 등기소의 통지를 받아 하는 대지권 취지 등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대지권 취지 등기만큼은 등기관 직권이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하고, 대지권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각군어 일구에 등기관 직권을 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저 문제에 닿는 얘기입니다. 자,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 신적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처분에 대한 등기가 이의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입니까? 이 신청과 관계되는 겁니까? 이 신청. 자, 이 신청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 신청과 관계되는 등기니까 요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명령하죠. 이렇게 보세요. 이 신청과 관계된 등기니까 법원은 등기를 명령한다. 원래 정상적인 설명은 자, 처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당사자 손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손들어 준 거니까 등기관에게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하겠죠. 그래서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래 풀지 마시고 자, 이 신청과 관계된 등기니까 법원에서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받은 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만은, 자,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라는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을 받았을 때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3번, 4번, 2번, 3번, 4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부터 이제 당사자에 관한 문제거든요. 당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5번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그건 뒤에서 다시 볼게요. 더 좀 까다로운 문제는 뒤에서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고 자 4번 볼게요. 건전화 이전의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건전당 설정 등기 말소되는 경우 별도의 말소 신청을 해야 말소할까요? 6번에 보기 4번입니다. 우리가 이 논리겠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논리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등기관 직권에 신청 안 해도 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당사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자, 비법인 사단재단으로 등기가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자, 국립학교입니다. 자,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자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이 얘기죠.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학교 명의로는 등기 절대로 안 되죠. 학교 명의로 등기 못합니다. 학교는요. 교육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물건일 뿐이에요. 물건은 권리, 객체지, 주체가 못 돼요. 그래 학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학교 주체인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할 것이고요.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될 때는 자, 농협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은 합의호 명의로 등기한다는데 자, 우리가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일 때는요, 요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합니다. 그런데 농협협동조합은요, 요 조합 명의로 등기가 돼요. 조합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일 때는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지만 민법상 조합이 아닌 조합이라면 무조건 그 명의로 등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엄면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자, 엄면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등기 못하죠. 자, 동명의로 동민들의 법인 안에 사단을 설립한 경우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자, 리동도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법인은 아니지만 이는 아니지만 단체성이 인정된다면 그 동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답은 5번이고요. 18번, 8번, 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당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갑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건재당 설정 계약 체결한 경우 병은 건재당 설정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건재당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건재당권 등기할 때 건재당권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건재당권의 당사자는 건재당 설정 계약한 당사자가 갑과 을이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 당사자죠. 병이라는 사람 채무자일 뿐이지 저당권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 맞죠.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는다. 17세인 갑은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은요,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것만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아.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의무자가 아니면 행위 능력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존 등기잖아.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의무자가 없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자가 없죠? 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0주의 시행 갑은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의무자가 아니니까 당 행위 능력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갑은 행위 능력 필요 없잖아요.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10주에서 의사 능력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같지.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의무자라면 안 되겠죠. 그죠? 당사자 능력이 없겠죠. 그죠? 등기 신청 능력이 없겠죠. 근데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갑은. 자, 성년 후기에는 피성년 후기에는 어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이거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래 배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바보도 대리인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리인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쩐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갈게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이게 대리인이에요. 대리는 피한정 후견이라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된다 그랬죠. 그럼 어리 대리인이잖아요. 어리 대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기 신청할 수 있지. 이게 아마 24회인가 23회가 끝이 기출문제입니다. 23회 기출문제일 거야 아마. 그때 이게 왜 이래 나오느냐니까 그때 우리가 옛날에는 금치잔자, 한정치잔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입니다. 금치잔자, 한정치자 이거를 행위 무능력자 그리고 성년 후기는 피성년 후기는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피한정 후기는 이렇게 용어 바뀝니다. 용어가 바뀌면서 우리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출제했는데요. 이런 용어가 생소하니까 민법에서 바뀌었거든. 민법 개정이 됐거든요. 용어가. 그러니까 민법 개정되니까 용어 이제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자시켜서 흔들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대리는 누구든지 다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대리는 아무나 다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리 신청하는 건 무조건 되지. 얘가 대리니까 무조건 되지. 이래 보면 돼요. 자치단체는요,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죠. 자치단체는 저작 공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자, 설명 틀린 거 찾습니다. 법인 안에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입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부동산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 비법인 사단재단 그 자체죠. 그 비법인 사단재단 그 자체니까 비법인 사단 명의로 맞죠. 사단 명의 사단이 권리자 되는 거잖아. 그죠? 건재단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죽었네. 건재단권자는 임의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건재단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요. 어떤 기본 원리 두고 하나의 원리를 두고 사례가 너무 많거든, 이게. 그 사례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사례가 여러분이 일일이 다 공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원리를 하고 나서 그 사례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여러분이, 공부량이 적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래 나오면은요, 대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감으로 풀어야 돼. 만약에 제가 시험 친다고 그러면 대비, 맞다, 이래 버릴 거예요, 이거. 대비한다, 이래 말하면. 그러면은, 이건 원래 설명하는 겁니다. 건재단 설정자죠. 죽었죠. 건재단 건자죠. 건재단 건자가, 자, 경매 신청에서 목적인 등기, 상속 등기 대비할 수 있냐, 이런 묻잖아요. 자, 요게, 자, 죽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요, 집 사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집 살 때 은행에 융자 받았단 말입니다. 은행 융자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집 사놓고 돌아가셨을 때 은행에 융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 집도 니한테 넘어올 것이고 아들한테 넘어올 것이고 채무도 넘어오겠죠. 그럼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아들이 갚아야 되죠.
아들은 내가 갚아야 됩니다. 아들은 내가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못 갚았어요. 경매 들어오겠죠? 경매 들어오겠죠? 자, 경매 들어옵니다. 근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로 넘겨가지고 그러면 경매 집어넣겠단 말입니다.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로 넘겨가지고 경매 집어넣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로 넘겨야 되죠. 그죠? 누가 넘길까요? 아들이 넘길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는 굳이 하겠나 말입니다. 돈 못 갚아가 내 집 경매 들어가는 것도 성질나는데, 그죠? 은행에서 경매 제일 잘 집어넣으라고, 그죠? 상속 등기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은행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버지 명의를 채무자인데 아들 명의로 상속 등기 요구를 대비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상속 등기 대비 가능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갑을간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했습니다. 죽었네요. 자, 매수인 사망했습니다. 권리자 뭐자? 권리자. 자, 권리자 죽었죠? 자, 그때 자, 을의 상속인 병은 각과 공동으로 병명의 소유과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누가 죽었잖아, 그죠? 포가 승계입니다. 자, 포가 승계인인데 권리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 명의로 직접 바로 등기하죠. 의무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권리자의 승계인이잖아요. 권리자의 승계이니까 승계인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그 등기면이 갑이다 말입니다. 갑. 그러면은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 대비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자, 대비의 대비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결국 정한테 와야 되죠. 그럼 을하고 병으로 와야 되는데 을이 을하고 병 등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해야 할 거를 병이 오고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병이 해야 될 걸 정이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요, 병은 을을 대비하는 거를 정이, 병이 할 대비를 다시 대비할 수 있죠.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대비권하고 병이 해야 할 대비권을 다시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죠, 그죠? 그 대비의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자, 5번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는 건재단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지만은 채무자를 표시하는 건재단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성질 내야 됩니다. 성질 내야 돼요. 우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무시당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것도 막 털리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니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의무자도 못 되고 채무자도 못 되잖아요. 의무자도 등기 절차에서의 권리자 의무자도 당사자고, 채권 채무에서의 채무자 채권자도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 당사자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요것도 당사자고 요것도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는 표현을 바꾸는 거야. 그럼 이 당사자는 되고 이 당사자는 안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당사자 못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9번 문제였고요. 자, 등기 신청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부터가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